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개편을 슬슬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좀 봐주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좀 관심을 잊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적반하장은 시즌2로 다시 추석이 끝나고 돌아오겠지만 지금 적반하장도 여러분의 적반하장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저희가 아마 군형법 폐지 반대 저희가 집회를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앞으로요. 그때 적반하장팀이 또 따라 나가서 왜 군형법 폐지를 군형법 조문, 개간 조문 폐지를 왜 반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안에 스튜디오에서 여러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적반하장팀,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네, 적반하장은요 시리즈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요 전혀 준비 안 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1, 2, 3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전혀 준비 안 된 문재인 정부 시리즈 중에서 1,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7월 15일 기사에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인구조사 비용 600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600만 달러였죠.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800만 달러 플러스 600만 달러는 1,400만 달러인데요.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다고요? 약 150억? 네, 맞을 거예요. 왜? 800만 달러가 약 9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600만 달러는 약 70억. 합치면 160억이네요. 대충. 물론 여기에서 뭐 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야, 160억을 이 정도 돈이면요. 등록금, 반값 해도 어느 정도 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핵실험을 했는데도 북한에 1,4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김문수 전 도지사님이요. 문 대통령은 김정은 기쁨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기억나죠? 이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김문수 지사님. 우리의 김문수 지사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 얼마나 지금 시달림을 받고 계신지 한번 통화해 보겠습니다. 직접 바로 지금 연결하겠습니다. 유치원님. 네, 적반하장팀 지금 방송 녹화 중입니다. 네, 아침 일찍 전화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쯤에는 스튜디오로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제가 점심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칼국수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도지사님. 네, 문 대통령은 김정은 기쁨조다. 아주 멋졌습니다. 예, 김정은의 기쁨조입니다. 네, 김정은의 기쁨조. 네, 예. 국민의 슬픔조. 국민의 걱정조. 김정은의 기쁨조. 국민의 슬픔조, 국민의 걱정조, 김정은의 기쁨조. 그렇습니다. 그 고소한다는 말 없습니까? 고발하겠다고. 뭐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고발이 돼 있습니다만은 고발되면은 오히려 네. 영광입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우리 도지사님과 방송을 찍으면서 인상적이었던 말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절대 전향했다고 해도 그 전향이 진짜가 아니다. 잘 봐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 도지사님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정말 옛날에 흔히 말하는 주사파라든지 그 사람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사파 또 예. 계급 투쟁 혁명 세력 제가 과거에 저도 그들하고 같이 예. 운동을 했기 때문에 네. 너무나 잘 알고 지금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600만 달러 지원, 800만 달러 지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다 못해서 김정은의 기쁨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자입니다. 민족주의자. 네. 예, 김정은도 우리 민족 아니냐. 네. 대신에 트럼프는 양키 아니냐. 네. 양키 곰 우리 민족끼리. 네. 이게 이 사람들 머릿속에 골수로 박혀 있습니다. 뼛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넘어가기 쉽습니다. 네.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네.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네. 이들이 바로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름 아래 양키곰 네. 민족 자주라는 이름 아래 네. 바로 반미 친북으로 그대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는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 중요한 이념이었지만 지금 민족주의는 우리 민족끼리는 바로 친북 우리 김정은에 대한 네. 적개감을 모두 없애버리는 네. 매우 위험한 사고입니다. 네. 이들이 바로 이승만은 친미 사대주의자, 네. 박정희는 친일 사대주의자, 네. 바로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국가면 어떠냐? 네. 우리 민족끼리 잘 살면 되지. 아, 네. 이런 황당한 생각을 계속 퍼뜨리면서 네. 청와대에 이들이 가서 앉아가지고 대한민국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네. 걱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도지사님 정말로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용기가 없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용기만이 아니라 네. 바로 우리 스스로도 네. 이런 우리 민족끼리 만약에 일본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쳐보십시오. 그렇죠. 네. 일본이 핵무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친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네. 그러나 김정은이 핵무기를 가졌다, 수소폭탄을 가졌다, 핵무기 실험을 해서 만주가 흔들리고 한반도 전체가 지진 강도 6.3에 들어갔는데도 네. 그래도 눈도 깜짝 안 하는 이 젊은이들 뭡니까? 바로 민족주의라는 그 달콤한 네. 이런 이념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네. 현실을 보지 못하고 공산주의의 그 악독함 네. 보지 못하고 북한 인권법은 반대합니다. 왜? 우리 민족끼리 서로 반대하면 되느냐? 네. 그동안 그렇게 인권 좋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 감고 11년 동안이나 북한 인권법을 국회에서 반대하던 자들이 바로 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네. 바로 네. 이 문재인 대통령 세력들입니다. 정말 역사 앞에 죄를 짓고 있고 지금 북한 인권법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났는데 네. 그 인권법을 집행할 수 있는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이 사람들이 출석 안 해서 네. 출범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을 우리 언론이 또한 보도도 안 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을 비판해야지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튼튼한 안보와 잘 사는 경제가 가능한데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런 환상에 젖어서 비판해야 될 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일종의 마약처럼 돼 있습니다. 도지사님, 그래서 김정은은 문 대통령을 진짜 우습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전술핵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전술핵도 필요 없고 김정은이 주적이 아닙니다. 네. 문 대통령 여러분 네. 지난번 대통령 선거 토론 때 보셨겠지만 네. 김정은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뭐 동네 동생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천진난만한 어린이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위기에선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네. 정말 걱정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서 네. 적이 누군지 네. 정말 진정한 우리 한미동맹, 미국이 우리의 진정한 동맹 아닙니까? 유일한 진정한 동맹이 우리 미국 아닙니까? 한미동맹 아닙니까? 네.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는 늘 반미운동, 사드 반대, 미국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미국 장갑차 사고로 죽은 조순이 미선이 계속 총을 네. 들고 돌아다니고 이런 반미 친북 운동에 가장 앞장서서 수십 년 동안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저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세력들 아닙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똑똑히 좀 알아야 돼요.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느냐. 그들은 나쁜 생각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우리 민족끼리 약소 민족이니까 잘 뭉쳐서 우리가 단결해서 살아야지. 양키가 뭐로 여기에 대한민국 와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뭐 이래서 지금 미군 철수, 사드 반대, 양키 고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속이 지금 다 시원해집니다. 도지사님.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79, 76, 72, 69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지지율 떨어지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 지지받은 것이 4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60이라는 건 너무 많죠. 앞으로 이 정도가 아니라 하는 일로 봐서는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촛불을 들고 난리를 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서 끌어내고 네. 지금 감옥에 보내놨지 않습니까? 지금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선거운동하고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뭐 지지도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요, 다음 주에요, 도지사님. 네. 목요일 날. 네. 아니죠. 수요일 날도 괜찮습니다. 올라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시간을 맞춰봅시다. 네. 그러면은 스튜디오에서 화끈하게 모시겠습니다. 답답해서 안 되겠습니다. 도지사님.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거 방송 멋지게 찍고 다음 주에 시간 조율하겠습니다. 제가 칼국수 대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도지사님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 오늘 구미 갑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이따 가겠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자, 첫 번째 준비 안 된 문재인 정부의 문 대통령은 김정은 기쁨조다. 바로 우리 김문수 도지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전혀 준비 안 된 문재인 정부 김명수 구하기입니다. 잘 아실 건데요. 문 대통령이 직접 김명수 대법원장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요. 국회하고 원활한 소통이 부족했다. 이렇게 시인을 했는데요. 부족했다. 이 와중에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이 땡깡 핀다 말했다가 엄청난 항의를 받았습니다. 땡깡 핀다. 깽깡도 아니고 땡깡 핀다. 당대표가요. 땡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김명수 구하기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법부 수장의 공백보다 더 큰 문제는 적절치 못한 인사의 감행입니다. 공백이 걱정이 아니라 공백 상황이 오도록 인사를 감행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인사 참사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구하기에 나서면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대법원장 대행 체제가 5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신문에 있습니다. 대법원장 대행 체제가 5번이나 있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즉 대법원장 대행 체제가 5번이나 있었는데 이번에 대행 체제라고 해서 큰일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통령 대행 체제도 있었습니다.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대행 체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사람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탁현민 행정관 그대로 두실 겁니까? 왜 계속 두십니까? 그 부분 여성들의 목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준비 덜 된, 준비 안 된, 제대로 준비 안 한 문재인 대통령 정부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혀 준비 안 된 문재인 정부 공정위원회의 꼼수. 공정위원회가요. 야당 의원을 왕따시키고 여당 의원하고만 정책 설명회를 하려다가 자유한국당 보좌관한테 들켰다고 합니다. 왜 들켰는지 아세요? 공정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 측에만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를 세상에 잘못 보낸 거예요. 제가 문자를 잘못 보내서 바람피다가 걸린 남자 얘기는 아는데요. 문자 잘못 보내서 공정위원회 꼼수가 들킨 경우 처음 봅니다. 공정위원장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PD님이 공정위원장 얼굴을 한번 올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기사인데요. 트랙터와 화물차 상경 시위에도 안 막겠다고 합니다. 경찰이요. 앞으로 화물차 등 차량을 이용해서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를 마비시키는 시위를 막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경찰이 집회 시위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리자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집회 시위 기본권을 인정하고 고속도로 마비되는 건 단속 안 하겠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참 이상하죠. 하지만 전 잘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트랙카 몰고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안 막는데요. 시위해도 안 막겠대요. 아침 8시 출근길에 시위를 해도 막지를 않아요. 6월 21일 오전 8시쯤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에서 서울시청 방향 편도 5차로 가운데에 2개 차로를 막고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점령하고 시위를 했는데요. 당연히 출근길이 막혔죠. 그런데도 막지를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위 정부라고 하는 얘기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 도심 세계차로서 행진, 평일 출근길이 막혔다. 이런 기사인데요. 한번 볼까요? 네, 6월 22일 기사인데 다시 한번 복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 출근길이 막혔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우리도 가도 될 것 같아요. 집회하러. 정말 집회하러 올라가서요. 똑같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법수장 공백도 그렇고요. 이렇게 시위하는 모습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번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안보나 경제 면에서 정말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 준비 제대로 한 건요. 아마 새 정부에서 일할 사람들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못한 부분인데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계속 음주운전을 하고 몰래 혼인신고를 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도 앉히고 뭐 이거 표현을 좀 아침부터 하기 그렇지만 집단 섹스를 좋아한다고 하는 탁현민 청와대에 들여보내서 행정관 시키고 글쎄요. 여러분 농담 하나 할까요? 글쎄는 작가가 글 쓰고 받는 새라고 하는데요. 제 입에서 왜 자꾸 글쎄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준비 안 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플러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소방관을 잃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비정규직의 정규직, 처우 개선, 공무원을 늘리겠다. 정말 아까운 인재들이 이렇게 정말 하늘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 속에 뛰어드는 그 사람들이 마음과 노고는 어떻게 표현해도 어떻게 감사함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제가 바로 지난 금요일 날 이야기했습니다. 119 소방대원이 문을 따고 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죠. 문재인 정부 준비 안 된 모습 자꾸 드러내지 마시고요. 구석구석 이런 목소리 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아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우리 법도 정비에 나서야 합니다. 소방관에 관한 처우 이야기가 나온 지가 아주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문재인 정부 전혀 준비 안 된 문재인 정부 시리즈 내일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